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모를 많이 쓰게 되면 결국에는 후보돈을 많이 이제 써야 된다, 후보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농장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데모를 그렇게 많이 쓰면 무슨 모돈으로 교배를 해? 그러면은 후보돈으로 해야죠. 근데 발정원 후보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은 그때 맞춰가지고 발정이 오게 해야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럼 발정 동기와 호르몬제를 사용하셔야죠. 근데 우리 농장에는 뭐 안 맞아. 해봤더니 안 되라고 이제 자꾸 핑계를 내시거든요. 근데 이 다산성 모돈의 후보돈 발정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다산성 모돈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산성 모돈 발정 동기화가 다산성 모돈을 이제 도입한 농장에서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왼쪽 농장은 후보돈 발정 동기화를 하는 농장이고요. 오른쪽 농장은 발정 동기화를 하지 않는 농장의 후보돈 교배 요율을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왼쪽 농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75% 이상의 후보돈이 월, 화, 수의 교배가 들어가죠. 그 얘기는 이후모돈들하고 같은 날 교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분만도 거의 같은 날 이제 터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양자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편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오른쪽처럼 발정 동기화를 안 해버려가지고 교배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제각각 거의 비슷한 비율로 들어가게 돼버리면 분만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해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후보돈들이 나온 새끼들 중에 이제 일반적인 경산돈들과 좀 동떨어져서 나와서 이제 분만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자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제 생기게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발정 동기화가 다산성 모돈의 도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루이스 수의사님이 강의하셨던 내용 중에 발정 동기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또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정사양은 이후모돈이건 후보돈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산차에 산자수를 늘리기 위해선. 그런데 후보돈 같은 경우에 발정 동기화를 시키면 공통적으로 한꺼번에 강정사양을 할 수가 있죠. 얘네들은 언제 발정이 올 거니까 2주 전부터 강정사양을 하면 이 후보돈의 1산차 산자수는 굉장히 좋을 거야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발정 동기화를 안 하고 발정이 오는 대로 제각각 교배를 시킨다면 강정사양이 모든 후보돈에 따로따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농장에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농장에서 후보돈 발정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강정사양을 해야지 하는데 사실은 그때는 강정사양의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미리 강정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후보돈 발정 동기화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루이스 수의사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후보돈의 강정사양, 그 다음에 후보돈의 교배 적기, 그 다음에 후보돈이 또 너무 과비가 되지 않게 적절한 체형을 유지를 해주면서 일당 증체를 관리를 해줘야 나중에 이제 다리에 무리가 안 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연산성이 이제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관리가 기본적으로 되려면 동기화가 전제돼야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동기화를 해봐요라고 제가 농장 가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제 농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농장은 후보돈에 스토리 없어. 그래서 발정 동기화 호르몬을 먹일 수가 없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장은 못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 핑계를 저도 예전에 제가 농장에서 일할 때 제가 일하는 농장의 사장님한테 댔어요. 저희 사장님이 그 사장님은 이제 수의사기도 하시고 저한테 처음 이제 돼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제 형님이자 이제 대표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도 이제 발정 동기화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그랬죠. 우리는 후보돈 스토리 모자라가지고 못 먹어요. 그러고 이제 핑계를 대고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요 자료를 저한테 출력을 해가지고 와서 동호가 한번 읽어봐라고 이제 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가 뭐였냐면 제가 댔던 그 핑계를 외국에도 똑같이 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굳이 스토리 아니어도 군사에서 후보돈들한테 발정 동기화 호르몬제를 먹일 수 있는 훈련을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찾아낸 게 뭐냐면 사과 주스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니까 후보돈도 훈련이 되고 그러니까 군사에서도 전혀 어렵지 않게 이제 발정 동기화 호르몬제를 적용할 수 있더라라는 이제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된 거고요. 피그 333이라는 사이트에.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래 이거 재밌겠는데? 라고 해서 제가 실제로 농장에서 해본 사진이에요. 이 사과 주스 보이시죠? 그래서 이 사과 주스를 가지고 실제로 후보돈들을 훈련을 시키니까 굳이 스토리 아니어도요. 저렇게 펜스에 있는 상황에서 관리자가 또 들어가지 않아도 애들이 서로 저거를 먹겠다고 훈련이 되면 오더라고요.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우리나라에 이제 몇 농장에 제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농장에서 나와서 다시 이제
제주도 이제 양돈조합에서 근무를 하면서 농장에서 소개를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라고 이제 반응이 시큰둥하셨고 저도 뭐 이제 워낙 반응들이 시큰둥하시니까 그냥 뭐 말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제가 2017년도 3월에 덴마크 가가지고 이 농장에 가서 이 농장을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는데 발정동기와 호르몬제가 고유의 사과 주스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니네 이 사과 주스 그 목적으로 쓰는 거 맞아라고 했더니 맞대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참고를 해서 사과 주스를 가지고 군사에서 후보단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훈련이 된 돼지들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군사에서 이제 발정동기와 호르몬제를 먹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발정동기와 호르몬제는 스토리 없어서 못 먹인다라는 핑계는 더 이상 이제 소용이 없다. 얼마든지 군사에서 훈련을 시키면 원활하게 잘 먹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정동기와 호르몬제를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 원칙이 있는데, 일단은 반드시 정량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군사에서 먹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제 경험을 하시는 게 입에다가 느타가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고. 그럴 때는 이거 좀 안 들어간 것 같다 그러면 한 번 더 먹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시. 그 설명서에도 보시면은 24시간 간격을 분명히 유지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 10시에 주고 내일은 오후 2시에 주고 다시 그 다음날은 오후 5시에 줬다가 그 다음날은 아침 10시에 주고 이게 이렇게 변동이 되면 안 되고 매일 아침 9시면 9시, 10시면 10시 정해서 그 시간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농장에서 제일 이제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반드시 발정이 한 번이라도 온 후보돈한테 이 발정동기와 호르몬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농장의 후보돈은 대략 한 220일 정도 됐으니까 분명히 초발정이 한 번은 왔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먹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10중 8구 그중에 발정이 안 왔던 후보돈들은 이 발정동기와 호르몬제를 사용했을 때 결과를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원칙만 지켜주시면 사실은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이제 후보돈 동기화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릴 몇 장의 사진들은 실제로 이제 다산성 모돈을 농장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 후보돈들을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발정동기 호르몬제를 먹여서 이제 그 발정을 유도를 하고 분만까지 갔을 때 결과를 쭉 이제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농장도 마찬가지로 군사에서 발정동기 호르몬제를 투약을 하기로 하고 사과 주스를 가지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돈의 발정을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요. 여기 보시면 요 벽 쪽에 이제 사료 라인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농장의 후보돈 사 보면은 사료 라인이나 아니면 급이통이 요 복도 통로 쪽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농장은 일부러 벽 쪽으로 붙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료가 떨어지면 모돈들이 사료를 먹으려고 쭉 일렬로 이제 얼굴을 이제 사료통에 드밀면 우리가 복도에서 뭘 볼 수 있냐면 모돈들 외음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음부를 보면서 발적이 됐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점액이 흐르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후보돈사의 급이통을 이런 위치에다가 위치를 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부분은 이 사장님하고는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토의를 했던 부분인데 사장님이 몇 시에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 10시에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나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장님들 일요일 날 아침에 교회 나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했더니 맞다 교회가 있었구나. 그래서 오후 5시에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후 5시에 매일 주기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정량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5mm 안 들어간 것 같으면 한 번 더 주셔야 돼요. 해가지고 알겠어 그렇게 할게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룹별로 저희가 들어가기로 한 일주일 단위로 쪼개가지고 들어가기로 한 교배 후보돈들의 교배 이제 발정 유도 요일을 보면요. 다 보면은 저희가 원하는 날짜보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 늦게 왔어요. 원래는 월, 화, 수에 이 후보돈들 교배가 들어가니까 화요일, 수요일에 교배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겼는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 호르몬제 급여를 중단하고 5일 정도에서 6일 정도 이후에 이제 발정이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해보니까 6일에서 7일 정도 뒤에 발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대부분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제 발정들이 왔던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요 맨 뒤에 있는 4마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원칙에 맞게 이제 투여를 했을 때 발정이 유도가 됐던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 후보돈들이 분만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분만도 저희가 원하는 날짜에 다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14일, 15일, 21일, 22일, 28일, 3월 1일, 뭐 3월 7일, 3월 8일, 그다음 3월 20일, 21일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교배가 집중이 되니까 분만이 집중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모돈들이 진짜 다산성 모돈이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이제 맨 밑에 보면은 예, 총산 실산 자료가 있는데 예, 후보돈 초산 분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돈의 실산이 딱 이제 15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다산성 모돈의 기준에 실제로 부합하는 예, 모돈들의 후보돈이었고 그것들의 이제 발전 동기화를 통한 성공적인 이제 분만 동기화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